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대통령 윤석열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을 했죠. 그리고 나서 처음 실시된 이 국정운영평가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지지율 조사라고 할게요. 긍정평가가 반등해서 30%대다. 아주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놀고 자빠졌죠. 네. 취임한 지 1년밖에 안 된 대통령의 지지율이 무려 30%대다. 와, 막 언론들이 치켜 세워주고 있어요. 언론들이 그렇게 빨아주고 김건희와 최은순의 범죄는 다루지도 않고 미담과 화보만 올려주는데 지지율이 30%. 놀랍게도 박근혜가 탄핵된 뒤에 보수당의 지지율이 딱 30%였거든요. 이 정도면 뭐 과학의 숫자죠. 이 30%는. 이게 국내 여론조사를 이제 보니면 이 정도지, 미국의 모닝 컨설트라는 기관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윤석열의 지지율은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주요 22개국 국가 중에 꼴찌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이 모닝 컨설트라는 기관이 믿을 만한 곳이냐 막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좋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 확실한 건 국내 조사든 해외 조사든 윤석열의 지지율은 우리나라 역대 모든 대통령을 통틀어서 최하이고 해외에서 보는 윤석열의 평가도 최악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윤석열 정부가 역대 최악인 이유. 물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 오늘은 제가 딱 한 가지만 꼽아볼게요. 바로 뭐냐? 소통과 협치의 부재입니다. 제가 성인이 되고 정치에 조금씩 관심을 갖게 된 후에 정치색을 다 빼고 역대 정부들을 보면 그래도 잘한 부분과 잘못한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그 정부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정책이라든지 어떤 색깔, 이런 게 있었는데, 물론 박근혜 정부 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제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튼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임기 초부터 그렇게 탈원전을 떠들더니 지금은 뭐 조용하죠. 각종 정책이나 공약들 뭐 눈에 띄는 게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논란과 혼란만 일으켰죠. 그저 화보 찍으러 돌아다니고 지가 대통령인 것 마냥 나대는 김건희와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압수수색, 이 두 가지가 이 정부의 아이덴티티인 것 같죠. 윤석열의 유일한 경력은 검사뿐입니다. 평생을 검사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 윤석열의 뇌구조는 그냥 이분법적 사고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정의 아니면 불법, 네 편 아니면 내 편, 친구 아니면 원수. 여러분, 정치라는 게 뭐예요? 정치의 기본은 대화와 타협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가요? 이 복잡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에는 좋은 법안들, 좋은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분명히 법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약자들이 받는 부당한 처우들, 부당한 법 집행의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해결하는 게 바로 정치입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런 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하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게 정치인 아닌가요? 어떻게 해결하냐? 토론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공론화해서 상대편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국가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리고 적절한 타협점을 이끌어내어서 좋은 방향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 이게 대의민주정치, 간접민주정치잖아요. 이게 정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대통령 윤석열의 뇌구조, 윤석열의 사고방식으로는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애초에 대화와 타협이라는 게 이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없어요. 왜냐? 제가 몇 가지 근거를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 대선 후보 시절에 윤석열은 역대 그 어떤 대선 후보도 하지 않았던 논리로 대선 토론회를 거부했습니다. 정신 나간 인간이죠. 그때 윤석열이 대선 토론회를 거부했던 논리가 뭐였냐? 토론한다고 누가 봅니까? 또는 토론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장을 했었죠. 아니, 국민들에게 대선 후보로서 검증을 받는 자리인 토론회가 도움이 안 된다뇨. 누가 보냐라뇨.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상대 후보가 중범죄 피해자다, 일단 헛소리를 하면서 토론을 거부하기도 했죠. 건강상의 이유로 토론을 거부한 날 윤석열은 술자리에 참석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런 인간이 정치인이고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는 게 참 부끄럽고 어처구니가 없는 현실이죠.
그렇게 어렵게 마련된 대선 토론 자리에서 윤석열 뭐 했나요? 주지와는 상관없이 내내 그냥 대장동만 외쳤죠. 또 장동 소리가 나왔죠. 그러다가 대장동 약발이 안 먹히니까 백현동 물고 늘어지고 성남FC 물고 늘어졌죠. 그래서 지금 그 대장동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압수수색을 300번 넘게 했다는데 이재명 대표와 뭐 연관된 증거 하나라도 나온 게 있나요? 없죠. 그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 전원만 쏟아지고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윤석열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이 이제 됐는데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 한 번도 회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난 적이 없어요. 이건 역대 그 어떤 정부와 비교해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노태우 정권 이후로 역대 대통령들은 어떻게든 야당 대표와 빨리 만남을 취하는 기조를 가져왔습니다. 야당 대표와 가장 늦게 만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대통령 취임 이후에 약 110일 후에 야당 대표를 만났고 그 다음이 노태우 대통령인데 약 93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났어요. 그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에 59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났고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이후 46일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보통 한두 달 내에 만난다는 것이죠. 민주정부 때는 시기가 더 빨랐는데요. 노무현 대통령님은 취임 이후에 보름 만에 야당 대표를 만났고 김대중 대통령님은 취임하고 이틀 뒤에 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취임 당일날 바로 야당 대표를 만나셨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상 양당 체제이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얼마나 서로 치고받고 싸웁니까? 네거티브 전략도 심하고 서로 원수처럼 으르렁거리죠. 그래도 대통령 당선이 되면 아무리 늦어도 3, 4개월, 보통은 한두 달 안에 야당 대표를 만납니다. 왜냐? 그래야만 하거든요. 그게 정치거든요. 아무리 꼴 보기 싫고 아무리 적으로 으르렁거리며 싸웠다 해도 아무리 상대방이고 적이라 해도 만나야만 해요. 왜 만나야 되냐? 안 만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여소야대 국면입니다. 여당의 수가 더 적어요. 대통령이 속해 있는 국힘당의 의석수가 더 적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법안이든 어떤 뭐가 됐든 국회를 통과하려면 야당인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동의가 필수란 얘기예요. 대통령이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하든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해도 이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역대 모든 정부는 어떻게든 야당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어줄 건 내주고 취할 건 취하는 협치를 했던 거죠. 왜? 정치는 그런 거니까요. 대화와 타협,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상대방이 좋고 싫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줄 건 내주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취할 건 취하고 타협점을 찾는 게 정치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그런 모습이 있냐? 전혀 없다는 거죠. 야대 국면에서 야당 대표 안 만납니다. 대화, 협치 그딴 거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다? 바꿔 말하면 이 정부는 통과시키고 싶은 정책이나 법안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쟤네들은 적이거든요. 적과 왜 대화를 해? 걔네는 종북 좌파 아니야? 빨갱이 아니야? 걔네랑 대화 안 해. 그 피해는 누가 받냐? 국민들이죠. 이게 윤석열 정부의 기조입니다. 역대 이런 정부가 없었어요. 와, 지금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수준입니다. 세 번째, 윤석열이 최악의 정부인 이유. 노조 탄압을 보면 알 수 있죠. 지난 5월 1일 노동절 노조 탄압에 항의하며 건설 노동자 양희동 님이 분신하셨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하루 만에 사망하셨습니다. 양희동 님은 유서에 이렇게 남기셨어요. 죄 없이 정당하게 노조 활동을 했는데 집시법 위반도 아니고 업무 방해 및 공갈이랍니다. 힘들게 끈질기게 투쟁하며 싸워서 쟁취해야 하는데 혼자 편한 선택을 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신은 가장 극심한 고통을 수반합니다. 자기 스스로 본인의 몸에 분신을 한다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에요. 건설 노조를 겨냥한 현 정부의 그 불법 프레임, 노조를 악마화하는 이 언론의 프레임이 이분의 삶을 범죄자의 삶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별과 맞섰던 이 양희동님의 힘든 싸움은 정부로부터 폭력으로 규정당했고요. 교섭과 타협을 통해 이뤄낸 권리들은 공갈,
업무 방해라는 죄로 둔갑되어서 이분을 옥죄었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방식이에요. 30%대의 맴도는 이 윤석열의 지지율이 반등할 때는 언제예요? 노조 때려잡겠다고 할 때입니다. 이게 뭐예요? 혐오 정치죠. 국민들 편가르는 정치입니다. 네 편, 내 편 갈라쳐서 내 편 끌어들이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노조를 악마화한 언론들의 책임도 피할 수 없죠. 대선 과정 중에 윤석열이 젊은 남성층의 지지를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였나요? 여가부 폐지였죠. 이런 폭력적인 정책을 내세우더니 지가 대통령이 돼 보니까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부처를 없앤다는 게. 그리고 여가부를 없앤다는 게 이게 간단하지 않죠. 그러니까 표 얻을 것 다 갖고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요? 여가부 폐지했나요? 아니죠. 오히려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대남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뭐 느끼는 게 없으세요? 그래도 윤석열이 정의롭고 공정합니까? 이게 윤석열식 정치예요.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외교도 지금 이딴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죠. 현대의 국제 외교는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민감한 시기예요. 근데 미국, 일본은 그냥 내 편, 내 친구 다 퍼줘도 되고 그냥 굽신굽신 거리고 중국, 북한, 러시아는 그냥 다 적이에요? 그냥 아예 다 적으로 돌려버립니까? 이게 외교이고 이게 시원한 통큰 외교인가요? 정치인으로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 대화와 협치, 타협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윤석열 정부. 앞으로 4년 남았는데 저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더 갈라지고 더 망가지고 얼마나 더 서로가 서로를 혐오하면서 갈라쳐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지, 또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될지, 그 피로감은 누가 받게 될지. 정치인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일도 하지 않는 대통령, 최소한의 덕목도 갖추지 못한 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국민들을 갈라치고 혐오를 부추기는 대통령, 잘못을 해도 사과할 줄 모르고 몰라도 배우려고 하지 않으며 부족해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불통 대통령, 1시간 회의 중에 59분을 혼자 떠든다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 윤석열, 그런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 이상 에이스 생각이었습니다.